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새벽 한 4시경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쭉 지켜보는데 조마조마하죠. 조심조심하니 쭉 올라가다가 또 쭉 밀려 내려오고 그러다가 상승으로 그나마 마감한 그런 모습인데 확실히 뒷심이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내일 이제 FOMC 미팅 이제 최종 발표문이 나오죠. 발표문이 나오니까 전부 조심조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한국 시장도 조심조심할 것이다. 특히 이제 어린이날이 끼면서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장 초반 올라오다 장 후반에는 또 포지션을 줄이는 살짝 슬로우하게 또 조정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한 줄 요약은 조심조심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글로벌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2%, 나스닥은 0.22%, S&P는 0.48% 올랐습니다. 네, 맞아 장 하루 동안에 출렁출렁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동안은 쭉 우로상 45도 각도로 상승을 하던 45도 각도 하락하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아주 특유의 시장의 심리가 짧은 시간, 영업시간 내에 아주 정확히 나타나는 거죠. 내렸다면 다시 사자가 들어오고 사자 오면 이익 실현이 나오고 이익 실현이 나오면 다시 사자가 들어오고 다시 또 팔자 이익 실현이 나오고 이러한 모습들이 출렁출렁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만큼 시장 심리가 불안하다는 증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상해와는 중국은 여전히 지금 휴일에 들어가 있고 항생 시장만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은 0.2% 상승했고 프랑스는 0.79%, 독일은 0.72%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발표된 미국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채용 공고가 1,155만 건으로 역대 최대를 이루었다. 3월 퇴사자가 45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이뤘다. 이렇게 보면 고용 요건은 나쁘지 않은 퇴사자가 많고 그만큼 퇴사자가 많은 만큼 신규 채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미국 FOMC가 강력하게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올릴 수 있는 근간과 토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고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경기가 안 좋으면 유리알처럼 무너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언제든지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들은 3개월 안에 또 레이오프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지수에 너무 속지 마라. 저는 이렇게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스타벅스가 분기 매출이 예상을 상회해서 시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존은 여전히 물가 급등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월비 PPI가 5.3% 급등을 했는데 전부 러시아 전쟁 여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잡지 않으면 경기가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면 경기가 올 하반기는 무너질 것이다. 다양한 의견들을 막 내고 있는데요. 콜스라는 전 연준 부의장은 미국 경제 연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다. 올가 선문을 했는데 응답자 57%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격적 긴축 정책,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설문조사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천연가스 재고가 마이너스 21%나 감소를 한 거죠. 천연가스 재고가 감소를 했다는 것은 미국의 천연가스를 미국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라고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 DC 네트워크에 5G 장비 공급을 기다리겠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나오네요. 그동안 쩔어있던 우리의 5G 관련 기업들이 오늘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쫓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 단타 매매로 한 15에서 20% 두고 본다면 오늘 아침에 좀 비실비실하면 쫓아가는 것이 맞다. 대신 단타 매매로 15% 정도를 보면은 적정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금리는
2년짜리 단기는 오르고 장기이분이 10년과 30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10년은 여전히 3%를 못 들고 2.98%에 머물러 있습니다. 1.7% 7bp 하락한 상황이죠.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 차이는 22bp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0년은 여전히 3% 위에서 지금 놀고 있네요. 지금 한국 채권 시장도 거의 망가져서 패닉 상태에 빠지던데 제가 봐서는 레벨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10년짜리는 3.5에서 4%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미국 천연가스가 가격이 급등을 했죠. 보십시오. 네. 저는 이때 이제 잡힐지 않았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아마도 유럽과 러시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어제 WTI는 살짝 슬로우하게 하락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1.5% 하락해서 103.95달러. 여전히 100달러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이제 80에서 90달러, 최소한 90달러 이하로 빠져줘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공포에서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거 이상을 하는데 여전히 100달러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들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다. 커머디티 시장이 꺾이지 않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 한번 봅시다. 애플은 0.96% 상승해서 159.48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애플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는데 이제 분기의 판매량들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 감소할 거다 이러한 그러한 뉴스들이 막 쏟아지면서 애플 관련주들이 좀 슬로우하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LG 이노텍이 좀 슬로우해지죠. 자화전자도 좀 슬로우해지고 있는데 오늘 애플 상승이 좀 그들에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촉매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0.7% 상승해서 909.25달러, 천슬라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0.95%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0.35% 상승하며 마감을 했네요. 19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는 0.14% 하락해서 93.63달러.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쪽은 좋네요. 0.93 70달러를 회복해서 71.26달러.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도 0.43% 상승을 해서 21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러블록스 한번 봅시다. 러블록스도 1.29달러 상승하면서 33달러를 회복을 하네요. 좀 더 회복을 50달러 일단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메타버스, NFT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바닥이다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K옥션, 서울옥션 이런 NFT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한 번은 돌 것이다. 그때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만회를 해서 올라오면 그때 생각을 하자. 지금은 좀 이를 악물고 견디는 시간이다. 방법은 없습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50% 이상 하락한 종목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1.83% 하락해서 37,614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호재와 악재가 많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시장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미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와 하나의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가 또 경기가 좋아지고 돈이 풀리면 한 번 더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행보와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한번 봅시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제 우리 통화정책이 발표를 두는데 폭풍 전야인 관계로 오늘은 정강 후약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일이 쉬는 날이라 일단 장은 후반에 갈수록 투자 포지션을 줄이고 가자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죠. 핵심은 내일 아침에 발표될 파웰의 코멘트에 달렸습니다. 시장이 이미 다 모든 것을 선반영했느냐 아니면 추가 한 방 더 큰 게 있느냐 이것이 해석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불확실성 측면에서 해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 크게 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따라서 자신의 기존 스탠스와 포지션을 유지해가는 것이 일단 좋아는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현금은 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20% 정도의 현금은 꼭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더 치고 올라갈 확률도 있고 더 빠질 확률도 있지만 이 20%의 현금을 가지고 향후에 이 아사다장이 끝나고 뭔가 새로운 빅고래가 혹시 튀어올라올 확률, 저는 빅고래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50bp 빅스텝 2번 정도 올린 다음에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주가 형성될 빅 테마주, 뭐 우리 같은 지금 뭐 비료, 사료, 육계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먹여 살릴 그 무엇이 떠오를 확률, 아니면 소테마주라도 올라올 확률,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주가 올라올 확률, 이 테마주가 올라올 확률에 대비해서 현금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금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죠? 전일 한국 시장에서는 세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났는데, 첫째, 농기계 관련 기업들이 상승했어요. TYM이 아주 실적을 잘 발표하면서 대동, 또 동일고무벨트라고 우리 이제 농기계에 꼭 고무벨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엮여서 서로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으로 갔는데, 저는 이제 올라올수록 이익 실현으로 봐야 된다. 이익 실현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낸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는데, 오니큐엔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니큐엔시의 실적이 340억으로 시장 기대보다 훨씬 잘 나온 거죠. 전년 동기 70.6%나 증가하면서 낸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빵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D랜드 고단층화 전략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재와 관련된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오니큐엔시, 그 다음 어제 이제 심텍, 오션브리지, 오닉머티리얼, PSK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오니큐엔시는 코츠, 세정 등 주요 사업부문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시기이다. 국내 소모품 업체 중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업체다. 이렇게 했는데, 오니큐엔시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심텍을 기점으로 한 PCB 업체들의 실적이 매우 좋았죠. 심텍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39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447.9%나 증가를 한 거죠.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PCB 업체의 맥스 꼭대기는 2분기 실적이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써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때부터 줄여라. 이게 제가 PCB 업체들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는 조언이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전체 섹터에 속한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뭐가 또 좋게 나올 거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은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좀 정중동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꾸준히 집중적으로 좀 추천하는 종목이 있죠. 지금 먼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메타버스, NFT,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인 우주, 항공, 방산, 그리고 바이든 방문을 계기로 다시 상승세가 전망되는 비메모리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길목 지키기 전략을 여전히 강력히 추천하죠.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한 5, 60% 포트폴리오에 넣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기다리면서 순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 이제 어제 비머리 업체인 코미코가 9.7을 세정 코팅 업체이고, TCK, 하나마이크론, 서플러스 글로벌, 오니가 EPS. 코미코에 대해서 제가 분석 자료를 우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카페 회원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캐시우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죠. 우리 돈남은 누나가 너무 몰빵 투자를 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뭐 경제방송을 보다가 이 캡처를 했는데,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1개월 동안 24.99%나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뒤집어 봐야 되죠. 이만큼 하락을 했다면 살만한 거죠. 반대로 빠질 만큼 빠진 거죠. 네. 캐시우드가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한 30종목에서 40종목을 압축해서 투자하는 이 ETF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면 이제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슬슬 미장 좋아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해야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캐시우드가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매수 영역에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다시 한국 주식시장에 돌아와서 여기에 최근 한 달간 쉬고 있는 엔터 다시 한번 돌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리오픈 수혜 중에서 더러운 면세점주인 호텔신라. 지금 이제 공항이 하루 이용객이 3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죠. 네, 이런 종목들은 다시 치고 올라갈 것 같다. 오늘 장 막판에 두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하나는 앞에도 설명했지만 삼성전자가 DC 네트워크에 5 장비를 납품을 한다. 그래서 오늘 5 장비 관련주들이 좋아 보인다, 하나고, 두 번째는 영국이 우리나라와 원전을 다 짓는 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소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한 번 더 튈 가능성, 이러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 어린이날, 그 다음에 징검다리 금요일, 또 토요일, 일요일 또 어버이날로 이어지는 연휴가 진행됩니다. 오늘 좀 돈을 벌어야죠. 오늘 돈을 벌어서 어린이날 선물도 사고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양봉을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카페 모 친구가 오늘 양봉을 선물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양봉을 선물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패밀리, 가족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늘 가족을 챙기고, 특히 우리 엄마 아빠들 건강 주의하시고, 가서 부모님도 모시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특히 우리 며느리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늘 웃읍시다. 이양 가는 거 웃으면서 갑시다. 제가 우리 와이프에게 제일 많이 강조한 단어가, 여보 가는 거 웃으면서 가자. 그래서 저는 KTX 타고 고향 갈 때 1등석 태워줍니다. 1등석이라도 태워줘서. 그 조그만 배려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 며느리들 힘내십시오. 어머니도 힘내십시오. 즐겁고 멋진 한 주 가족의 달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